오늘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비만, 그리고 옛날에는 성인들에게나 있었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 난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 또 조울증, 불안신경증, 자폐증,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가진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청소년들의 생활이 자연과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 동물들에게는 병이 없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는 병이 많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마치 양계장 닭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과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금방 골절이 되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성적인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들에게서는 흔히 보는 만성 질환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병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자연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삶으로써 피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야생 동물들에게는 병이 없느냐 하면은, 그리고 이 자연계에서 사람이 기르는 가축에게만 병이 있는가 하면은, 야생 동물들은 지금 낮에 재밌게 놀고 새들이 울고,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야생 동물은 낮에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날이 어두워서 밤이 되면은 산에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다 깊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데, 사람들은 낮에 재밌게 놀지도 못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과로를 하고 밤에 충분히 쉬지를 못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놓고 밀폐된 공간에 가둬놓고 계속 좋지 못한 화학 사료를 먹인단 말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조물주가 지정해 놓은 음식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소나 말이나 코끼리는 그 이빨을 보면은 풀을 먹도록 맷돌처럼 생겼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고기를 먹도록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창자 구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다른 걸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빨은 주로 곡식과 채소를 먹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자 구조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난치병은 동물성 음식의 과식,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나 유제품이나 이런 동물성 음식의 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그 야생 동물들은 불로 익히지 않는 천연 음식을 그대로 먹인데,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은 화학사료, 여러가지 약품으로 가공된 화학사료를 먹기 때문에 피가 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피가 맑으면 병이 생기지 않는데, 피가 오염되기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다 그 말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 사람들과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충분한 피부 호흡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생 동물들은 자연과 하나 되는 생활을 하는데 반해서 사람들과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삶으로써 피가 오염되어서 많은 난치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면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 맑은 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 이야기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유수불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이 맑아서, 냇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파리도 모기도 어떤 벌레도 어떤 세균도 생기지 않는데,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웅덩이에 고여서 물이 부패하면, 부패한 물 때문에, 그 썩은 물 때문에 그 결과로서 파리, 모기, 그리고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이런 세균 저런 세균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피가 맑았더라면
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피가 맑았더라면은 어떤 병도 생기지 않을 텐데, 피가 오염됨으로써, 우리 사람들 속에 피가 오염됨으로써 그 오염된 피의 결과로서 그 비치꺼기가 혈관에 쌓여서 고지혈증이 되고, 또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압을 높여야 되는 고혈압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영양분과 중간대사산물과 노폐물을 우리 소화기관이 충분히 분해, 소화,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많은 통증, 알레르기, 만성 피부질환, 암과 같은 모든 질환들은 다 이렇게 썩은 물 때문에 팔이 모기가 생기듯이 오염된 피 때문에 그 결과로서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똑같이 정신적 질환도 그렇습니다. 피가 맑아서 잘 흐르면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고기, 생선,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하얀 색깔의 음식, 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하얀 조미료,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흰눈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얀 색깔의 음식들은 피를 굳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피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다면 이 세포와 이 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도됨으로써 우리의 신경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 아까와 같은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신경 전달 물질이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져서 신경의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텔레비를 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잘못된 음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고 또 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더욱 건강하도록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곡식과 채소 위주의 소식을 한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을 될 수 있으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농작물, 그것도 하얀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 여러 가지 잡곡을 넣은 현미밥과 뿌리와 이파리의 신선한 채소와 미역이나 다시마와 김과 같은 좋은 해초류와 호두나 자시나 호박씨나 해바라기 씨와 같은 씨앗 종류의 견과류와 그리고 신선한 과일, 이러한 음식들이 오늘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인 것입니다. 보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건전한 음식을, 그것도 과식을 하지 않고 그러한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음식으로 바꿔줘 보십시오. 그들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만 또는 여러 가지 정서장애라든가 우울증이나 이런 신경질환이 있는 병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 생곡식가루와 생채소와 해초리만 먹게 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절식, 야채 효소액이나 녹즙이나 과일 주스만 먹게 하는 그런 절식 방법을 해서 그 탁해져 있는 피를 전부 맑게 할 때 그들의 건강도 완전히 개선되고, 즉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들의 정서도 안정이 되고 마음도 순화돼서 차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는 어떠한 벌레나 병균이나
병적인 문제가 없는데 반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그 물이 썩게 되면 거기서 많은 병이 일어나는 것과 또 같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마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맑은 마음이 서로 흘러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흘러야 되는데 오늘 마음이 다 차단돼서 흘러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파트의 이웃집 간에도 전혀 남남처럼 살고,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학교에서는 동료 간에, 학생과 선생님 간에 전혀 마음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학생들이 오로지 컴퓨터의 게임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폰과 어울려서 자연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과도 어울려서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도 나눌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오면 친구 간에도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서로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딱 고여 있으면 부패하듯이 마음이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딱 고여 있어서 흘러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마음이 불안하고 앞날에 대해서 두렵고 답답하니까 난폭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많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피를 맑게 해서 맑은 피가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도 맑게 밝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잘 흘러가도록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 오늘날 게임 중독이라든가, 한국에는 마약 중독은 많지 않습니다만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나 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부패한 물이 썩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집에 가서는 부모하고도 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친구하고도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삶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어떤 목표가 나의 삶에 가장 맞는 것인가를 스스로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마음이 흘러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하고도 나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도 이야기하고, 선생님께도 이야기를 나눠서 자기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가 나에게 가장 맞는 목표인가? 그것은 그 목표,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너무나 행복한 그 목표가 자기의 가장 맞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앞날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놓고 깊게 생각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다. 가슴이 뛸 만큼 행복한 그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일에 내가 취해 있을 때 사회적인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목표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뛰는 그러한 일을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맞는 목표가 선택됐다고 할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왕 펠피스죠. 수영왕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수영왕이 하는 방법은 물론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본인이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을 비디오를 보듯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신기록을 세워서 수영 목표하는 골에 도달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는 그러한 장면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걸 날마다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신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배후에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놓았다라고 믿음으로써 그런 결과에 도달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이루어져 있는 영상적 모습을 늘 상상함으로써 그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가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영화의 필름처럼 자리가 잡을 때 그것이 스크린의 활동 사진처럼 자기 현실에 반드시 성공한 사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뭘 이루기 위해서 과로를 하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만 성과가 없는 이유는 본인의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주변 사람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마음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맞는 목표를 자기에게 행복감을 주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갈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고 삶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음식을 드십시오. 피를 오염시키는 음식을 드시지 말고 맑은 피가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의 건강도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밝은 마음이 주변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애를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하듯 즐기는 마음으로 삶을 가볍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복된 앞날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